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 내용과 개선 방향을 강정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고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는데요. 불구속된 이유가 뭘까요? 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도주의 우려도 없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는 이 이제 구속 사유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즉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일정한 주거가 없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항에서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를 할 때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혹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어떤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게 별도의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없고 1항의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뭐 고려하거나 참작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2항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별도의 구속 사유로 규정을 해야 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 내용은 어떤가요? 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규정을 조금 살펴보면요.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또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간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난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1심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가 56건이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그치고 있고 네. 또 18건이 피해자 불원으로 기각이 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 가해자를 좀 유치장에 한 달 정도 격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사호라는 조치가 있는데 이 잠정조치 사호에 대한 기각률도 55%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었나요? 그 대한변호에서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조금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와 또 조건부 석방 제도 등 그 제도 개선책을 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성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법원이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 좀 가해자의 어떤 활동 반경을 좀 제한을 하고 또 능동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뭐 이런 조건부 석방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폐지 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백하게 한때에는 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범죄입니다. 네. 그 사실상 이 스토킹 처벌법 상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초기부터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이유는 이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이 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피해자 선택에 따라서 좀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면 가해자로서는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을 할 우려가 높고요. 또 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부담이 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법무부는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 이제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스토킹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네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이런 이 스토킹 처벌법의 어떤 미비된 후속 규정을 좀 강화하고 무엇보다 처벌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돼서 2차 피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이렇게 좀 포함을 시키는 등 이 스토킹 범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접근 금지 조치도 좀 강화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잠정 조치 4호도 좀 효과적으로 발동을 시키면 보다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이 스토킹 범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또 중대한 그런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강정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